여러분, 의학의 역사 속에는 어지간한 소설보다 더 황당하고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들려드릴 이 모든 것들 전부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진짜예요. 아니, 어떻게 아이들 기침약으로 헤로인을 처방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요, 바로 이 충격적인 질문에서 출발해서 지금의 의학이 있기까지 우리가 어떤 어두운 과거를 거쳐왔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19세기의 그 기막힌 이야기들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잘못된 의학적 믿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오랫동안, 그러니까 수천 년간 이어져 왔거든요. 그 시작점 그대로 한번 가보시죠. 이게 뭐냐면요, 무려 수천 년 동안 서양 의학을 그냥 지배했던 핵심 이론이에요. 사람 몸에 4가지 액체가 있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병에 걸린다는 거죠. 그럼 치료는 어떻게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넘치는 액체를 그냥 몸 밖으로 빼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하고도 끔찍한 사혈요법이 시작된 겁니다. 이 사혈요법이 얼마나 끈질기게 이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 중세를 싹 다 거쳐서요, 세상에 18세기 말까지도 사람들은 아프면 일단 피부터 뽑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초대 대통령조차 이 치료를 받다가 목숨을 잃었을 정도니까요.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그냥 목감기였어요. 그런데 당시 의사들은 조지 워싱턴의 몸에서 거의 2리터나 되는 피를 뽑아냈습니다. 결과는 비극적이었죠. 과다출혈로 쇼크가 왔고 면역력은 바닥나서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의학 이론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피만 뽑은 게 아니에요. 더 소름 돋는 치료법도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시체 약학. 로마 시대 사람들은 쓰러진 검투사의 피를 받아 마시면 간질이 낫는다고 믿었고요. 중세 시대 약국에서는 이집트에서 훔쳐온 미라를 빻아서 가루로 팔았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왕은 사람의 두개골로 만든 술을 보약이라며 즐겨 마셨다니까요. 정말 충격적이죠? 자, 이제 드디어 19세기로 넘어왔습니다. 이때는 정말 규제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고 온갖 정체불명의 약들이 기적의 치료제라는 이름으로 팔려나가던 그야말로 의학계의 무법지대였습니다. 요즘처럼 약에 무슨 성분이 들었는지 표시하거나 안전한지 검사하는 그런 거요. 아예 없었어요. 대신 약장수들이 마차에 약을 싣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서커스 같은 쇼를 벌였죠. 사람들은 그 현란한 말솜씨에 홀딱 넘어가서 사실은 마약 덩어리인 위험한 약들을 사들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윈슬로우 부인의 진정 시럽입니다. 광고만 보면 밤새우는 아기 때문에 힘든 부모님들을 위한 구세주 같죠? 하지만 아기를 조용하게 만드는 비밀은 바로 모르핀과 알코올이었습니다. 아기를 진정시킨 게 아니라 사실상 마약으로 마취시킨 거나 다름없었죠. 이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중독되거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혹시 뱀기름 장수, 스네이크 오일 세일즈맨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다 방울뱀의 왕이라고 불렸던 클라크 스탠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이 사람이 관절염에 좋다는 중국의 진짜 뱀기름을 따라해서 약을 팔았는데요. 나중에 성분을 분석해보니까 세상에 뱀기름은 한 방울도 안 들어있었어요. 그냥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기꾼들한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당시 최고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던 아주 합법적인 제약회사들과 의사들조차 새로운 기적의 신약이라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코카인입니다. 1880년도에 코카인은요, 거의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처럼 광고됐어요. 의사 처방? 필요 없었죠. 누구나 가게에서 살 수 있었고 심지어 유명 백화점 카탈로그에도 실릴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마약인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자, 이 숫자 20만. 이게 1902년 미국 내 코카인 중독자 수로 추정되는 숫자입니다. 아무런 규제 없이 너도 나도 코카인을 약처럼 썼던 끔찍한 결과였죠. 더 기가 막힌 건 코카인이 치료해준다고 했던 불면증, 우울증 같은 증상들을 오히려 더 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에 답이 나옵니다. 제약회사 바이엘은요, 헤로인을 중독성 없는 안전한 모르핀 대체제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심지어 동네 의사들한테 아이들 감기약으로 써보라고 공짜 샘플까지 뿌렸습니다.
헤로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영웅적인 히로익이라는 뜻에서 지었을 정도니 당시 인식이 어땠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천만했던 시대는 도대체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정부가 마침내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된 계기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끔찍한 비극 때문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새로 나온 항생제를 아이들이 먹기 쉽게 달콤한 시럽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약을 녹이기 위해 쓴 물질이 디에틸렌 글리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동차 부동액으로 쓰는 바로 그 맹독성 물질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약 때문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 그것도 대부분 어린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엄청난 분노가 들끓었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비극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지하는 현대적인 의약품 규제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판매하기 전에 무조건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기업들은 더 이상 마음대로 약을 팔 수 없게 됐고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던 만병통치약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의학의 어둡고도 황당한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옛날엔 저랬대 하고 비웃으려는 게 아니에요. 의학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100년 뒤 미래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치료법들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